오늘 이 민영환 선생님 여러분 많이 들었죠?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민영환 선생님. 충정로. 어? 저기 충정로가 민영환 선생님을 기려서 충정로가 생겼잖아요. 자결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시는 이영숙 시인, 오늘 여기 우리 민족문학연구회 학술을 담당하시는 이영숙 선생님의 시인데 선생님 한번 낭송해 주실래요? 민영환 이영숙. 요 앞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민영환 선생의 절명시 일부입니다. 영환의 나라 사랑이 부족하여 나라의 형세와 민중의 생계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한갓 죽음으로써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과하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문법 혹은 곤란한 질문. 큰 죄 지은 자들이 큰 목소리로 일단 죄를 부인하고 보는 이때 이것은 블랙 유머 혹은 대범한 조크. 을사오적과 그 후손, 친일파와 그 후손, 사과는커녕 땅 찾기 소송이 발랄하게 이어지는 이때 이것은 파동 혹은 미래를 향해 쏜 불화살. 100만 개의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 가슴에 저마다의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는 이때 이것은 약속 혹은 날카로운 증표. 나라 사랑이 부족하여 오늘도 잠 못 드는 이들이 많은 이때. 네, 선생님 이 시 쓰게 된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 이 민용환이 그 당시 구한말에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고 그 모든 어떤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또 집안도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본인이 죽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 그 죄를 자기가 쓰고선 그 민족에게 사과를 했어요. 이것을 막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항소문을 쓰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를 2통을 써서 가슴에 그거를 품고선 자결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는 너무나 그 피가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에서 이 절명시가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분도 나라의 어떤 그 국민을 교육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행을 하고 세계 어디에 가서 어떤 것들을 배워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어떤 기관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죽음으로써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우리 이영수 선생님 그 시도 그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민영환 선생님의 심정과 또 민영환 선생님이 정말 자신이 국가의 한 관료로서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한 것, 그것을 들여다보는 후손,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보여지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 민영환 선생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시라기보다는 그 피를 토하는 유언 같은 건데, 이거 마지막으로 누가 한번 읽어보실 분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가운데서 모두 진멸 당하여 하는도다.
대저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삶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이 어찌하지 못하겠는가. 영화는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공포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영화는 죽되 죽지 아니하고 구천에서도 여러분을 기필코 돕기를 기약하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억천만배에 더 기운내어 힘쓰므로써 뜻과 기계를 굳건히 하여 그 학문에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는 자는 마땅히 저 어둡고 어둑한 죽음의 늪에서나마 기뻐 웃으리로다. 오라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소개된 민족 지사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강의하면서 3일 독립투쟁이 있고 한 달 만에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얘기는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법통을 이어받아라는 헌법 전문은 재헌국회에서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의 일파와 또한 국민당의 우리 한민당의 사람들이 다 합의해서 만든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때 이미 약속된 정부의 수립 일자가 1919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소위 뉴라이트나 일부 극우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거예요. 건국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가 세워진 날이잖아요. 그러면 1948년 이전은 나라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아니 그런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고 해요. 그거는 역사 왜곡을 지나서 외국인들이 보면은 일본이 보면 이건 기가 막히고 코미디 같은 주장이죠. 지 나라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1948년 이전에는 미개국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국가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8.15 강보전을 왜 지켜? 강복이라는 게 빛을 회복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이런 극우들의 이런 주장이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분들에게 우리가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나의 후손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역사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누가 마음대로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문학연구회가 추구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고의 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보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이 어떻게 미래를 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시혜랑 우리 선생님들과 한일연합이라는 이 모임의 선생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옛날 거 우려먹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치욕스럽고 아픈 기억을 다시 되새기서는 안 된다. 다시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끝점이 뭐냐면 통일이에요. 통일이에요. 얼마 전에 임종석 씨가 무슨 북한이 그렇게 했다고 바로 통일을 한 걸 하도록 없애자는 그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놈이 나하고 비슷한 세대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통일은요 국가와 국가 연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거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하두고 살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성경에 언어별로 민족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을 총기를 들이대고 한쪽은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한쪽은 미국을 가지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은 피를 흘려서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정말 지사들에게 우리가 후손으로서
참담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들이 기리고자 하는 이 민족 정신, 그리고 민족 문학의 정신,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문학의 감성이 그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까지 다다라야 문학이 되는 거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모국어로 자기의 역사와 시대를 노래하지 않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발가벗고 춤추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저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독립지사, 그렇지만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들을 몇 분을 소개하는 시와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성, 한말과 일제시대 때는 여전히 여성은 피지배 계급이에요. 차별과 멸시와 억압의 구조 속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민족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나, 그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2시간 동안 함께해서 저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 섰다는 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에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네, 되셨습니다.